집중하는 일본과 관련된 주제이면서도 한일이 아닌 제3국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를 다루는 주제라 흥미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베트남, 태국 등 주요 동남아시아 관광지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이미지인데 뉴스의 출처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몇몇 최신 뉴스들을 통해 그들이 정말 그토록 의식하는 한국과의 비교, 그들 스스로의 시각으로 보시죠. 며칠 전 한 신문에서는 기사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실감한 한국인 관광객의 존재감. 기사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편집자가 현지에서 느낀 한국인의 존재감을 리포팅합니다. 필자는 대마도와 큐슈 지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기사를 9월 들어 자주 보게 되는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 갔다면서 현지에서 한국인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느꼈다며 거리에서 많은 한글 간판과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간판에 마사지숍들도 많았는데 베트남인들이 호객을 하며 말을 걸어올 때는 한국인이냐고 묻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그만큼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인이 큰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한국인들의 근성에 또 놀라게 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한국계 슈퍼를 지나가는데 문 앞쪽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글이 한글과 함께 적혀 있어서 번역 기능을 이용해 살펴보니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다며 한일 관계와 관계가 없을 베트남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 홍보 능력과 근성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정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자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한국인은 드문 것 같았다면서 하롱베이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는 서로 그곳의 경치에 대해 감탄하고 공감하며 이 다음에 서울에도 와달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자신은 최근 몇 년 동안 방콕, 홍콩, 로마, 베네치아, 프라하 등 세계 곳곳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일본인보다 많은 한국인을 볼 수 있었다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인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줄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해외 체험을 하는 것은 긴 인생을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일본인들은 그 점에 있어서 아쉽다며 글을 맺습니다. 관계된 이전의 일본 뉴스를 하나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기자는 태국에서 일본인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며 충격을 주는 가운데 곳곳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본인 배낭여행객들이 구걸을 하거나 악마 같은 흥정을 하며 프리허그 같은 것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자는 이 상황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신이 수십 회 태국을 방문했는데 일본인에 대한 반응이 분명 달라졌다고 전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일본인이 부자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는데 일본어를 건네는 현지인들이 급감했다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코리언이나 차이니즈라고 묻는 것이 더 많다며 지금은 완전히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뒤처지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고급 숙박시설에도 일본인은 없고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일본인은 소비하는 쪽으로는 확실히 가치가 줄어들었으며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일본인들은 현지인들과 가격을 실갱이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이며 술집에 가서도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이 시원하게 주문하는 가운데에서 일본인들은 할인 시간에 1달러 맥주를 시켜서 장시간 자리하며 마시는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이렇게 일본보다 훨씬 물가가 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격 타이를 놓고 고민을 하는 일본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일본인들의 구두쇠 근성 이미지가 현지인들에게 굳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동남아뿐 아니라 이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갔을 때도 승선료 1만엔에 곤돌라를 타고 있는 것은 모두 중국인 또는 한국인이었다며 현지인이 일본인은 인색하며 한국인과 중국인은 좋은 고객이라는 인상을 가진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며 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짧고 가벼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이야기에서 현지 한인 슈퍼에서도 일제 불매운동을 한다는 뉴스가 정말 인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인이 더 많이 보이는 건 이제 익숙한 상황이니 특별하진 않습니다. 한중인 삼국의 이미지는 사실 어디를 가나 떠나지를 않는 주제입니다. 돈보다는 좋은 매너가 장기적으로 이득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도 절대 돈을 많이 뿌리고 다니는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하는 쪽에 속하죠. 최근 일본 내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미국인의 3분의 1, 중국인의 30% 이하를 지출합니다. 돈을 적게 쓰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텐데 그보다는 어디서 무얼 하든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매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시든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그곳에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 떨궈 놓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나라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을 감추는 나라는. 감사합니다. 삼성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디스플레이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와 이 돈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8년 전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각각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61억 5,400만 달러, 우리 돈 약 29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3.7%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LG 디스플레이는 215억 8,700만 달러, 우리 돈 약 24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16.9%의 점유율로 2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2016년 21.7%, 2017년 20%에서 2018년에는 결국 점유율 20%가 깨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 지원을 받는 중국의 BOE가 급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BOE는 10.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BOE의 성장 전략은 간단합니다. 수율은 낮지만 디스플레이 팹, 즉 생산 라인을 잔뜩 지어서 저가의 LCD 패널 제품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OLED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진화한 제품이라고 해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력 판매 상품은 LCD입니다. 즉 중국의 BOE가 LCD 패널에 물량 공세를 시작했으니 LCD 시장은 가격 경쟁을 통해 버티는 쪽만 살아남는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디스플레이 시장의 업황은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3년째 꾸준히 하락하고 최근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디스플레이에 13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10월 중순경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사업부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를 초청하여 디스플레이 패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총액은 13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번 투자를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에 따라 좋지 않은 업황을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13조의 주요 사용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LCD 생산 라인을 QD OLED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헷갈리는 LCD, OLED, QLED, QD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잡시광 채널 초창기 시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먼저 LC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LCD 패널입니다. 백라이트라고 불리는 광원이 뒤에서 빛을 뿌려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검정색에도 빛을 뿌려서 표현하다 보니 검정색의 표현이 살짝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LED는 LG OLED TV라는 이름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LCD와 다르게 백라이트가 없고 자체 발광하는 유기물을 사용하여 색을 표현합니다. 후면에서 빛을 뿌려주는 백라이트가 없으니 검정색을 LCD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기물을 사용하다 보니 디스플레이의 수명이 L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내구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비싼 가격과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용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버닝 현상 같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광원과 액정이 없기 때문에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즉 기술적으로 LCD보다 한 단계 진화한 패널인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세계 OLED 시장 점유율 1위는 LG가 아니라 삼성입니다. LG가 OLED TV를 만들어서 높은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OLED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형 OLED입니다. 소형 OLED 분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7년 시장 점유율 90%를 넘기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BOE가 소형 OLED까지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이 TV에서 주로 사용하는 QLED입니다. QLED는 사실 LCD입니다.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이죠. 삼성은 소형 OLED는 잘 만들지만 대형 OLED 양산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LED TV는 LG에서 판매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항마로 삼성이 내놓은 것이 QLED입니다. QLED는 조금 발전된 형태의 LCD입니다. LCD에 퀀텀닷 필름을 붙여서 좀 더 다채로운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QD LCD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름은 QLED라고 지어서 마치 OLED와 기술적으로 대등한 느낌을 주는 변칙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이게 또 먹혀들면서 소비자들은 OLED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QLED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QLED TV와 OLED TV의 화질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구매 결정에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TV 매장에 가보면 LG의 OLED TV는 검정색과 명암비가 강조되는 영상을 틀어서 장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비교해보면 OLED TV가 좀 더 선명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막상 집에 가져와 보면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TV인데 QLED와 동급 취급받는 부분은 사실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QD OLED입니다. 일단 QD, 퀀텀닷이란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광 흡수와 파장이 달라지는 성질을 통해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죠. QD OLED는 퀀텀닷을 OLED처럼 자체 발광 물질로 사용한 것입니다. OLED와 다르게 무기화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명이 길고 색 재현력과 전력 효율이 우수하며 OLED의 최대 단점인 버닝 현상까지 해결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이 이번 투자를 통해 바로 QD OLED 양산을 목표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CD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QD OLED를 통해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 LCD
LCD 라인은 걷어내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 자리를 QD OLED로 채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삼성이 이번 투자를 통해 QD OLED 양산에 성공한다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다시 LG의 OLED 그리고 삼성의 QD OLED의 양대 산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쫓아온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과거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샤프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기업들에게 밀리면서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샤프는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호나이 정밀공업으로 넘어가 버렸죠. 사실상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거의 중국에 잠식되어 재기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인